1929년 상하이에서 체포된 몽양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간 옥살이를 마친 몽양은 다음 해인 1933년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된 몽양은 독립정신을 북돋는 사설을 자주 실었고 친일 행위를 하는 자들을 비판하였으며 특권층의 비리와 부패를 폭로하였습니다. 신문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1936년 8월 9일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도 우리나라의 남승용 선수였습니다. 손기정은 몽양의 둘째 아들 홍구의 친구였습니다. 몽양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손기정 선수에게 비록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는 시상식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웠는데 조선중독부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동아일보도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마찬가지로 일장기를 지웠는데 총독부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동아일보는 무기정간을 당하였고 조선중앙일보는 총독부의 압력으로 몽양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해에 폐간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었던 몽양은 운동을 좋아했고 청년 시절에는 YMCA 야구부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청년들과 같이 운동하기를 좋아했고 상하이 복단대학의 축구팀을 이끌고 동남아시아 원정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몽양은 축구, 야구, 농구, 역도, 육상, 철봉 다양한 운동 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후원하면서 청년들에게 체육 활동을 통해서 단결심과 애국심을 높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는 것이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실의를 딛고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37년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 난징에서만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였습니다. 몽양은 일제의 패망을 확신했습니다. 세계의 열강이 중국에서 일본의 독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 싸움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전선은 중국, 동남아시아, 하와이 등으로 넓어졌고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이 몽양의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러자 몽양은 1944년 8월 비밀리에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여 일본의 패망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던 무장 독립 세력과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직접 싸워서 피를 흘려야 전쟁이 끝났을 때 발언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기도 했습니다.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일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국민의 목숨조차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일본은 자국민 수십만 명을 더 죽음으로 내몰고야 항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몽양 영원영 선생님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고 1942년에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또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하고서 7개월의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몽양 선생은 평생을 일본의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몽양 선생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고 선생은 용기와 희망에 찬 청년들과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몽양 영원영 선생님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